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지혜 시리즈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강좌로 또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열흘 정도 넘긴 것 같아요. 한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린다고 해놓고서는 이게 월요일 날 올리고 금요일 날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 원래 강의를 하려는 내용은 이제 마이너 창업자를 위한 이제 마케팅 전략 요런 내용으로 강의를 원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료들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멘토링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됐든 마이너 뭐 창업에서 무슨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가야 될 것이며 이른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 창업 리그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하고 어떻게 이제 마케팅으로 이어가느냐 하는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만으로는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이 정도로만 되지 한번 누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줘서 어떤 하나의 내용이 스토리가 되게끔 이렇게 그 공부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창업이라는 게 꼭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냐 그럼 그렇진 않기 때문에 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리즈물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오늘 하루 동안 뭐 어떻게 이제 마이너 창업 리그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준비를 내내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스토리가 너무 안 꾸며져서 오늘 제가 이 코너를 세 개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살아남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0번 제로죠. 스테이지 제로 마이너에게 스타트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강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 그 0번 스테이지 제로 마이너에게 스타트업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월요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이너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마이너를 위한 R&D 전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정말 뭔가 어떤 재원이나 자원,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이제 성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진 않겠지만은 향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여러분이 단계별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지금 1시간 정도를 보통 이제 짜고 있거든요. 왜냐면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쪼개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가능하면은 강의는 한 5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모두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그 내용도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어디 이렇게 강의 가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굉장히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식사 시간에 어떤 창업자분이 옛날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처음 들을 때 이제 와가지고 사업 계획 쓰는 거 배웠는데 그거랑 큰 차이는 없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뭔가 좀 어떤 그 컨셉을 잘못 잡았나? 좀 포커싱을 잘못 잡았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좀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고 그걸 어떻게 사업 계획서에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나름대로 잡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잘 들으셨고 근데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은 나중에 좀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원하셨냐면 이 강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딱 들으면 그냥 투자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글쎄요, 그런 게 있어요? 저 되게 궁금한데 사업계획서 강의 한번 들으면 막 지원 사업이 막 되던가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모르진 않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위주로 좀 몇 번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걸 정말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크는 그런 창업자들도 많았지만은 극히 일부가 딱 고안해서 못된 것만 쳐배워가지고
딱 그냥 그 테크닉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돈 빼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눈먼 돈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만 그냥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된 것만 배워가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테크닉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루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 좀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맞게 최적화된 그런 조언들을 드리는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강의는 강의라서 좀 보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은 뭐 사업 계획서 되게 멋있게 쓰고 막 지원 사업에 빡빡 된다. 이 강의 들으면 그냥 바로 투자로 이어간다.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사기꾼입니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사업을 하세요. 엄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좀 일부 그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오늘의 강의의 주제를 딱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딱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사업 기반을 구축해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 사실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음 주에 있을 그 다음 주에 있을 R&D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도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굳이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제가 아무리 그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참 저 사람이 과연 교수가 맞나 공학 박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또라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국립대학교에 있는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옳고 바른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다고 맨날 뭐 이렇게 해야 오라 이렇게 해야 봐라 이런 틀에 상투적인 말만 하진 않거든요. 오늘은 좀 마이너에 대한 얘기라서 조금은 더 현실적인 얘기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VC들이나 아니면 이제 옛날에 창업하셔가지고 지금 뭐 그 뭐냐 창업 지도하시는 분들, 뭐 엑셀러레이터 이런 사람들 맨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자. 요즘 창업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부족한 자원에서도 내가 정말 뭔가를 해내야지, 이런 되게 파이팅 넘치는 그런 어떤 그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해서 의지박약이고 너무 문제가 많다. 막 그러면 이제 창업자분들이 이제 막 그 얘기 듣고, 아 나는 막 진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어, 반성해야 돼, 막 아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나는 너무 잘못 살고 있었어, 난 쓰레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차마 욕은 못 하겠는데 이게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뭐 쌈 싸먹는 소리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하죠. 제가 차마 그 앞에 두 글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뭐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이 잘못된 말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은 헝그리 합니다. 예, 저도 헝그리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 이상 헝그리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창업을 하는데 뭐 헝그리 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게 좀 가진 거 많고 어느 정도 좀 사업 기반도 있고 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도 많은 분들이 뭔가 그 나태하게 하는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 내가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막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막 가는 그런 의지, 그런 멋있는 걸 보여주는 게 그거고, 그냥 우리는 사는 게 헝그리해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뭐 꿈과 희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헝그리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헝그리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선택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은 제가 했고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헝그리하게 살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사람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뭐 쉽게 돈을 벌려면 쓰나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저기 스타트업
뭐 작년 같은데 보면은 막 뉴스에 나잖아요. 뭐 4조의 엑시스를 했다, 뭐 3천억의 엑시스를 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보통 한 3년 4년 안에 기업이 막 3천억 4조 이렇게 엑시트 해버리면은 아무리 거기에 뭐 투자자가 들어가 있고 지분이 막 갈라지고 그래도 보통 대표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도 몇백억 수준은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열심히 일하셨겠죠. 정말 정말 힘들게 일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대표님들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태하게 살았냐? 뭐 힘들지 않게 살았냐? 되게 쓰레기처럼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날그날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업가로서 좀 어떻게 인생에서 한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뭐냐 아까 말씀드린 뭐 천억의 엑시트하고 그런 사업가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면 뭐 하루가 24시간인데 뭐 30시간을 일했겠어요? 그래봤자 24시간 일한 거예요. 다만 운도 꽤 작용을 했을 것이고 어떤 시장을 보는 시야나 뭐 남들보다는 조금 더 그 나태함을 없애고 뭔가 진짜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그걸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그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진짜 아등바등 살고 있는 창업자들이 그걸 보고 반성해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은 헝그리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결국 그 헝그리함 속에서 뭐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방향의 도약을 위해서건 혹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꿈을 꾸시건 간에 이 헝그리한 환경에서 선택을 한 건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남 탓을 할 게 없어요. 뭐 나라의 지원이 적다? 이 정도 지원해주는 국가도 드물어요, 여러분. 미국도 이렇게 지원 안 해줘요. 맨날 미국 하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멘토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대다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받는 분들의 그 아이템 가지고 미국 나가면은요 투자는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힘든 아이템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우리나라 환경이 열악하다 이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이 했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정신력이 아니고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말 그대로 생존을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뭐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뭐 되게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인 거지 뭐 국가 탓하고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요거밖에 안 되고 뭐가 어떻고 사실 그걸로 들어가면 저도 할 말 진짜 많은데 사실 제가 그걸 한번 까내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멘토도 까야 되고 창업자들도 까야 되고 심지어 심사위원도 까야 되고 심지어 정부도 다 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컨셉이 다르다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마이너 창업 리그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일단은 이 사업화 자금의 태생적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 있죠. 나라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시중에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빼먹어서 내가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는 그건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3천만 원밖에 없어서 5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런 거는 핑계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고민들 모든 번뇌들은요 항상 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모든 사업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사업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돈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의외로 저한테 만나러 오신 분이 되게 주저주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저기 뭐냐 저 5천만 원씩이나 받았으면은 진짜 불평불만하고 안 되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너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아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고민하시는 그 이유가 돈 때문인 건 저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요 시점에 요렇게 되는데 이 시간 안에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필요한데 개발자 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손에 1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사람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어려워요? 100억이면 연예인 고용해가지고 그냥 TV 광고 미친듯이 때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TV 광고는 좀 힘들겠다. 뭐 어쨌든 뭐 케이블 TV라도 아니면 뭐 전광판이라도. 그다음에 뭐 기한 맞추기 기한을 맞추기 왜 힘들어요? 외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막 때려버린 다음에 그 뭐냐 웃돈 얹어줘가지고 단기간에 쫙쫙 뽑아내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움의 태반은 사실은 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무슨 뭐 의지 박약 뭐 인력 부족 기본적으로 어떤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뭐 L 뭐 그룹이나 뭐 S 뭐 그룹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물론 우수한 인력과 지난 기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어떤 역량과 이런 데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회사들의 자산이 예비 창업 패키지 받은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유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은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일단은 제가 나랏돈 얘기를 계속하는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5천만 원도 내 돈이 애초에 아니었던 건데 국민의 세금을 끌어 모아서 나라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라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사업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저는 그 직접 글로 쓴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가장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10억 원을 벌기 위한다면은 반드시 9억 원을 먼저 쓰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0억 원을 벌기 위해서 9억 원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10억 원을 벌게 되면은 그 10억 원에서 내가 먼저 썼던 9억 원을 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이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어떤 자산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1억 원을 벌려면 9천만 원을 써야 된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연간 10억 원을 벌려면 연간 9억 원을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10억 원을 버는 것보다 9억 원을 쓰는 게 먼저입니다. 10억 원을 먼저 확보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빚을 내는 거지 번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9억 원을 써야 10억 원을 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9억 원을 쓴 것까진 좋은데 그 10억 원이 들어오는 시점이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 이맘때일 수도 있고 5년 뒤일 수도 있는 거죠. 내일 들어오는 거면은 정말로 다행인데 만약에 1년 뒤에 들어온다거나 5년 뒤에 들어오는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9억 원을 쓰고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을수록 좋다. 5천 원보다 1억 원짜리가 좋다. 제가 사업 계획서 쓸 때 한도 금액 3천만 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될 사업이면은 5천만 원으로 뭘 끌어내는 것보단 1억 원이라는 자금을 받았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두 배의 수익을 끌어올리는 게 그게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고 사업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어쨌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0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9억 원을 먼저 써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 뭐 이런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나는 과연 9억 원을 먼저 써야 되는데 그 9억 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갔더니 그 어떤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창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여태까지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대뜸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약간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이 예창을 어떻게 받고 초창을 어떻게 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전으로 또 넘어가서 아이템을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사업을 하고 하면서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정말 못될 것만 배워 처먹어가지고 야 사실 뭐 그냥 아유 뭐 살다 보면 워낙 그런 사람들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서 뭐 정의감을 발현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정말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 사업을 미처 몰랐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 사업을 모르고 대뜸 사업을 시작했고 막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자금 없이 시작할 마음을 갖고 그거를 실제로 던져본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어서 도전을 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들을 감히 3천만 원, 4천만 원 그거 빼먹자고 온갖 대가리를 걷다가 굴려가면서 하는 그런 인간들이 폄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멍청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은 지금 하는 그런 요소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사업 의지는 충만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뭐라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조금 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입이 늦어버린 게 되게 아쉽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아쉬운 분들을 위한 경우건 아니면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건 간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부의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짜 마이너한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자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요즘에 개인 자금 빵원이 사람 되게 많아요. 예창부터 시작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제정신 박힌 창업자들은 그래도 자기 자본금을 최소한도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 오천만 원까지는 확보를 해놔요. 어떤 식으로는 알바를 띄워서라도 내가 뭔가 버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만들고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자, 어쨌든 영원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최대 본 거는 자기 자본금을 뭐 한 1억 정도까지 이제 뽑아내는 분들을 봤습니다. 1억 원이면 이거 마이너 아니지 않냐.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예, 10년 동안 모은 돈이고 존경해야 됩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억 원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평균 5천만 원에 맞춰지죠. 근데 뭐 1억 원 정도로 보통 칩시다.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면은 최대 1억 원의 자기 부담금인데 자기 부담금은 뭐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평균 정도로 나오는 게 한 7천만 원 정도. 디딤돌 창업 성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고 거기에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충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개인 자본금 같은 경우에도 뭐 1억 원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고 통상적으로 한 2천에서 3천 정도면은 되게 많이 가지시는 거거든요. 대충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마이너한 창업자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개인 자본금에서 예창, 초창을 넘어가서 디딤돌까지 안정적으로 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3년 정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땡길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 자본금을 5천 정도로 잡고 예창, 초창, 디딤돌을 최대치로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까지는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어떤 걸 느꼈습니까? 어떤 걸 느꼈죠? 아직 9억이 안 됩니다. 꼭 9억일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9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을 시작했고 그 창업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서 여러분이 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이 사업을 하기를 되게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의 월급이 한 달에 500 이상은 나와야 되고 한 1000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1년 중에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건 법인이건 한 1억 원 정도의 영업 이익 정도는 발생을 해야 그래도 이게 사업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회사를 버티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3년 동안 최대로 땡길 수 있는 돈이 4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년 뒤에 1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 9억을 써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땡길 수 있는 여기서 아무래도 1억 정도가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투자를 받으면 되지 않냐. 자, 투자는요.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얽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엔젤 투자가 한 2천만 원 정도 시작해서 최대 한 1억까지는 안 가는데 1억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가 통상적으로 3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억까지 가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거의 매뉴얼이 돼가지고 엑셀러레이터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매뉴얼처럼 그냥 하더라고요. 뭐 평가를 하고 해서 가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매뉴얼 한 10억 정도 밸류에이션에 1억 10억 정도 밸류에이션에 뭐 8%에서 8천 뭐 5%에서 5천 이렇게 주고 엔젤은 그냥 1,000, 2,000하고 한 뭐 지분율 한 10% 정도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드에서 운이 좋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팁스 운영사랑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바우처를 받아서 팁스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1억이란 자금에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그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 2년 동안 갑자기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받는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이제 시리즈 A 쪽으로 넘어가면은 최소 50억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100억, 200억으로 넘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프리 시리즈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가 될 거고 이제 시리즈 A로 넘어가면 50억, 100억 뭐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유, 투자 이렇게 보면 행복하죠. 그럼 야, 투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무 때나 지갑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겠지만은 투자자들한테 실제로 막 3억이나 5억이나 10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을 받으려면은요 절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 가치건 현실의 뭔가건.
근데 만약에 내가 준비된 거 많이 없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갑자기 대뜸한 3억이나 5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도가 불순한 거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뒤엔 다른 의도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을 믿고 1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친인척이 아니면은 없습니다. 사실 친인척도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9억이라는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는 10억이라는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10억을 벌기 위해서 9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정말 절대적이고 확실한 단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예죠. 바로 뭐죠? 매출입니다. 매출. 사업의 꽃이죠. 기업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뭐 1년 뒤에 발생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3년 동안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5년 뒤에나 결실이 나오는 신약이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 엑싯을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에 몰두를 했고 실제로 그 엑싯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도 인정. 그렇지만 그냥 아이템이고 뭐 본인들은 엑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매출도 없이 그냥 개발만 하고 있고 이건 뭐가 좋다 이건 뭐가 좋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면은 그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은 뭐 어떻게 지원 사업을 어느 시점에 받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앞단에 뭘 고민해야 되냐? 바로 이 매출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태생적 한계예요. 근데 이 태생적 한계에 저는 한 가지 모순점을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원 사업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번뇌와 고통은 돈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요소가 해결이 되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요소가 한 50% 정도 이상, 반 이상 경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과연 이 자금 조달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저한테 멘토링을 왔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돈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아무리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제대로 된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리고 꽃을 피우기까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자금이라고 하는 것만이 내가 가진 사업의 유일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 3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3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데 어찌 됐건 간에 내년에는 이후 여하 복론하고 그냥 100%뭐 돌발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뭐 코로나가 막 그 뭐 5단계로 격상이 돼도 무조건 100% 내가 지금 3억을 쓰면 내년에 10억이 들어온다. 100% 진짜.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3억을 진짜 못 구할까요? 아마 사채를 써서라도 긁어 모을 거예요. 집을 정당 잡혀서라도. 왜? 내년에 10억이 보장이 된다면.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돈이 부족해요? 5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이 부족해요? 그거 5억 땡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채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 못 하는 거예요? 내년에 10억이, 내년에 100억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끌어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 있어요. 겁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편으로는 용감하고 한편으로는 무모한 거죠. 옛날에 있잖아요. 집 저장 잡혀가지고 사업한다고 했다가 홀라당 날려버리고 다들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다가 이제 가산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부추기진 않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뭐 기보 뭐 하나를 받겠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그걸 좀 완충시켜주는 그런 버퍼링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자금 조달이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돈이 문제면, 정말 돈이 유일한 문제면 돈은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리스크를 가져가면 돈을 끌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많은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실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로또가 돼가지고 갑자기 자금이 확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사업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성과가, 여러분이 기대한 성과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이 몰라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족한 자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유일한 이유라면은요, 여러분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만이 문제면 돈을 어떻게든 끌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정말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실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본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미가 있을 것이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항상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 안에서 막 이제 뭐 자금 뭐 소요 내역, 사업비 소요 내역 쓴 다음에 거기에 뭐 얼마 기자재 얼마, 임차비 얼마 해서 막 쓰잖아요. 1억 원을 막 쪼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딱 됐는데 나중에 뭐 5천만 원 나오면은 아씨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알뜰살뜰 아낄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뭐가 문제라는 거냐면, 아니 좋아요, 뭐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불만이 있고 다 좋은데, 솔직히 뭐 불만도 이해가 안 되죠. 내 돈도 아니었던 거니까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대부분은 9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만 고민을 하는 거죠. 9억 원을 어떻게 써서 나한테 9억이 생기면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이렇게 마케팅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10억 원 어떻게 벌지 생각해 보신 사람 있어요? 저는 제 유튜브 창업기가 있어요. 지금 있고, 이것도 언젠간 컨텐츠로 다룰 건데 요거는 아마 나중에 책으로 같이 나갈 거고요. 저는 지난 8개월, 9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얼마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하나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요소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는, 사실은 나는 이 유튜브 채널이 어떤 식으로 돼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키고 내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내가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어떻게 벌지를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어떻게 벌지에 대한 고민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돈을 쓸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막, 그래, 이렇게 돼서 시제품 만들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때부터 우리가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영업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열심히 제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할 겁니다. 아니, 설득을 하긴 무슨 개뿔 설득을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 가끔 누구 뭐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시켜서 문 안 열어주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의지와 어떤 역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미리부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미리 겪어본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함부로 안 해요. 이미 지금 만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면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를 타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은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장 조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있잖아요. 전체 시장 이렇게 되고 그 중에 뭐 10조 시장인데 여기서 뭐 이 분야가 몇 퍼센트고 여기서 내가 몇 퍼센트면 내가 1% 점유하면은 구독자가 몇 명인데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작 그 구독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해봐요. 하긴 하죠. 커뮤니티 활동 할 거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있다고 하고 영리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들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을지 그 자금에 대한 계산은 진짜 쎄 빠지게 하면서 어떻게 벌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게 바로 지금 현대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어떤 자금에 대한 한계와 함께 갖고 있는 모순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이 모순이 해결이 돼요. 왜? 그냥 사람 고용해서 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1인 창조기업이거나 2인, 3인 정도의 직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바로 그 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순이라는 겁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돈 때문에 모든 번뇌와 고민, 고통이 생겨나지만 그렇지만은 그 번뇌와 고민, 고통을 생겨나기 이전에 사업자 대표 자체가 그 기업의 대표 자체가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 큰 건 뭐냐면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제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 돼 있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반도체 계열의 어떤 그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개발해 가지고 뭔가 그 차세대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슨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한다.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그 제품이 되겠죠. 그 뭐 이제 그 뭐냐 4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 이런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머릿속에는 삼성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삼성이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삼성처럼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왜? 삼성처럼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예요. 거기에 어떻게 예비 창업 패키지 되면은 뭐 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최저 시급 플러스 알파 정도 해가지고 개발자 하나 영입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삼성을 꿈꿔요. 근데 여러분은 삼성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플랫폼 사업을 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대표 주자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배민이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배민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배민의 현재를 보는 거죠. 쿠팡이라고 하는 거대 쇼핑몰의 현재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그거 못 해가지고 아까워. 왜 3천만 원밖에 안 줬지? 적어도 한 10억 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예. 이게 제가 왜 마이너리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애초부터 우리의 선택지에는 삼성도 LG도 뭐 배민도 쿠팡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로 이상과 현실을 자각하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려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배민의 김봉진 대표님이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은 뭐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은 제가 논할 바가 아니고 처음 배민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줍는 것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회장, 고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구두 닦기부터 시작했어요. 5살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뭐 헝그리 정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삼성을 그리고 쿠팡을 그리고 배민을 그리고 있었지만 물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를 축적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거든요. 마이너 리그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현재의 성공한 모습만 보지 그 사람들의 시작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맛집에 대한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전단지부터 주소로 다니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런 플랫폼 사업 하겠다고 한 다음에 전단지 주소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김봉진 대표는 주웠다고요, 그거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겠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뭔가 무슨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보는데 아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저거 너무 힘들어. 못하죠 당연히. 거긴 이미 충분한 자본이 갖춰지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매뉴얼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갖춰졌으니까 그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는 못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상과 현실을 극복하고 마이너리그에서의 어떤 전략을 여러분 스스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이상, 여러분이 이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대표 모델, 롤 모델의 시작을 봐야 된다고요. 뭐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라서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0억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뭐가 남아 있죠? 어쨌든 확보해야 되는 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얘기하죠. 현실은 시궁창이다. 자, 10억을 벌기 위해선 9억을 써야 되는데 나에겐 9억이 없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디딤돌에다가 이거저거 다 해도 팁스라도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9억이 떨어질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요원한 일이다. 실제로 대다수가 그렇고.
그러면은 나한텐 9억이 필요한데 이 없는 9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통상적으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은 한 방에 9억을 때려박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10억을 만들어가는 사업은 보통 거의 없거든요. 전혀 없진 않아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한 방에 9억이 필요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마이너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써야 되는 9억을 최대한도로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9억이라고 하는 그 자금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여기 나와 있는 장작처럼 쪼개고 끊없이 하염없이 쪼개고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들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최대한도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최대한도로 뒤로 미루고 앞단에서는 돈 대신에 다른 뭔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서서히 자금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매출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9억을 만들기가 더 좋은 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애초부터 100억 있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장작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통나무 이렇게 사다 기계 한번 싹 밀어버린 다음에 그냥 빡빡빡빡 사람 시켜서 쌓아놓으면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이겁니다. 분할과 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는 마이너리그고 나는 마이너리그의 창업자로서 뭔가 어떤 성공을 꿈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가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쪼개고 최대한 쪼개서 최대한도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가서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상투적인 얘기를 떠나서 과연 여러분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쪽에서 축적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 결국 상품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한 거죠. 바로 뭐예요?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팔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만들고 이 열심히 파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비용, 아까 얘기한 9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투자도 받고 매출 돌리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축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팔아야 된다라는 걸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은 기본적으로 제품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 영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 이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요소들. 그거는 그 강좌는 바로 요 1번과 2번. 즉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마이너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다룰 내용이에요. 오늘 강좌는 여기서 거의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뤄야 될 게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인데, 근데 마케팅이 먼저입니다. 아니 이게 사업으로 보면 만든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왜 마케팅이 먼저냐?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팔아야 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뭐 멋진 기술을 개발해서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물론 100% 100%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먹히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시장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10억을 어떻게 벌 것인지 고민해 본 적이나 있냐?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거 사실 계산기 두들기면 하루면 나와요. 하루도 안 나, 반나절이면 나오거든요. 그걸 안 해봐요. 내가 이번 어떻게 벌 것인가? 얼마나 벌 것인가? 자, 그러니 일단은 어떻게 벌지부터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내가 10억을 벌지부터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제품 개발을 할 것인지 또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가진 한계점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이제 그 아주 간단한 힌트를 다음 시간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뭐 직접 뛰어다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커뮤니티에 운영을 하거나 참여를 해서 뭔가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비슷한 업무를 하거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있는 사람들끼리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협업을 통해서 부족한 어떤 리소스를 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많이들 하는 SNS를 통해서 나를 알리는 방법, 우리 회사를 알리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거 메인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같이 해드릴 거고요. 유튜브 활동은 제 개인 경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채널 M&L Q&A 창구를 소개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거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백자 이내로 문의사항을 만들어서 이 창구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제가 여기 창구를 들어갔다가 좀 까먹은 것 같은데 생각나는 대로 오늘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23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너무 바빠졌어요. 지금 학기 중이기도 하고 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이게 연말이 되면 제가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멘탈이 쫙 가출해 버리는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안에 댓글과 문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오타 났는데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는 오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민감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별도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강의 자료는 이제부터는 오픈을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를 좀 더 정리된 형태의 어떤 그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강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이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